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가끔 들어오는 질문인데 이걸 조금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음악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근간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음악 제작 스튜디오, 포스트 프로덕션은 약간 지금 별개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음악 제작 스튜디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뭐 레코딩, 믹스, 마스터링 업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지 요거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크게 한 4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음악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처음 접할 때는 소비자 입장이죠. 근데 소비자와 생산자로 조금 이분법적으로 좀 놓고 보자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음악을 바라보는 것과 생산자 입장에서 음악을 바라보는 거는 꽤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자 입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비자 시절에 느꼈던 감정들은 당연히 여기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생산자라는 말, 음악을 내가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들려주겠다라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좀 필요해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똑같은 상품을 뭐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쿠팡이든 이런 데서 계속 비교해 보면서 구입하기 전에 찾아보잖아요.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구입을 할 거고, 그런 입장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생산자라고 했을 때 내가 만드는 음악 자체가 남들하고 봤을 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다른 누군가의 음악과 비교해서 봤을 때 부족한 건 없는가, 이런 객관화된 어떤 시각을 갖기 위해서 음악적인 이해가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지금 음악이 뭐 어보이드, 코드 텐션이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뭐 멜로디가 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고, 근데 이거는 뭐 아니 나는 이게 좋아, 나는 뭐 이렇게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류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3자가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는가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근데 왜 스튜디오 운영하는 거 얘기하면서 이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음악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내가 직접 해보기 전까지, 내가 공부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스튜디오를 운영한다라는 거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뭔가 같이 작품을 완성하는 공간이에요. 그렇다 보니 음악적 이해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실상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음악에 대한 이해를 내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내가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이해, 그리고 직접 해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다 누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직접 편곡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왕이면 가이드도 자기가 직접 불러보고, 음악을 제작하는 어떤 그 상황들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음향 엔지니어가 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음향 엔지니어라는 건 스튜디오 음향 엔지니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조금 또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컴퓨터를 뭐 직접 조립을 할 수준, 아니면 직접 실제로 조립을 한다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이건 패스. 조립까지는 모르겠고, 컴퓨터 부품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부품들이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컴퓨터에서 어떤 증상을 보여주는지 뭐 요 정도까지는 내가 알 수 있다. 그럼 그 부분도 패스. 근데 저는 아예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러면은 이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컴퓨터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분야든 간에 정말 다양하고 빡시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멀티미디어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는 최대한 내 수족처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OS를 운영하는 능력, 프로그램 설치부터 프로그램 오류 나면 내가 거기 대처하는 능력,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전부 다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컴퓨터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완벽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검색해서 빨리 찾아내고 오류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귀찮아하거나 혹은 나는 몰라 그냥 컴맹 그냥 내가 나를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됩니다. 스튜디오 하셔가지고 득볼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기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뭐 완전히 능숙해져야 된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성격이 좀 차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똥손이라 그러죠. 뭐 혹은 마이너스의 손. 그 사람이 뭔가를 만지기만 하면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오늘 구매했어요. 이게 최신 폰이라고 하면 최신 폰 구매한 지 뭐 한 달 만에 액정 깨지고 내가 뭘 만지기만 하면은 꼭 AS 보내야 되고 불량 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더 잘 알 거예요. 자기가 정말 조심조심하고 자기가 평상시에 어떤 기계를 물건을 다루는 어떤 이런 일렬의 과정에서 실수 없이 하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의 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손, 뭘 조립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맨날 덤벙거리고 부품 빼먹고 좀 문제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스튜디오 운영하게 되면 세팅하다가 아니면은 오류가 났을 때 뭔가 해결하다가 시간 다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스튜디오를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데 내가 좀 이렇게 덤벙거리는 스타일에 잘 까먹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성격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음악 제작 스튜디오 업무라는 일 자체가 되게 섬세한 일이고 그리고 일단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무조건. 절대 뭐 까먹으면 안 돼요. 내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당장 며칠 지난 이후에도 바로 그거를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구나 아니면 나만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라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런 일렬의 성격들이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미래 스튜디오 운영하는 거는 저는 말리고 싶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스튜디오 운영이라는 건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결국 서비스업입니다. 아마 녹음 시설 운영업 이렇게 분류될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나는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그냥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게 편하다. 아니면 나는 누군가를 만나는 거가 되게 부끄럽다. 그리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인사하는 것도 좀 뻘쭘하다. 그 다음 나는 누군가랑 대화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게 좀 힘들다.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혼자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나는 좀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서 포커페이스가 잘 안 된다. 뭔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그대로 드러난다, 얼굴에. 기타 등등.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의 문제이기도 한데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스튜디오 운영하시면 솔직히 서로 민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음악 제작 스튜디오에 오는 고객들이라는 분들은 결국은 다 한 성깔 하는 분들이에요. 음악 하는 분들이잖아요, 전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이라는 그 언어를 빌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곤조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자기 곤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음악에 대한 프라이드들도 다 있고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업적으로 결과물을 완성짓는 공간이에요. 이거를 운영하는데 내가 대인관계가 좀 불편하다?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세대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 재미를 봤어요. 이게 사람 안 만나도 참 편하구나. 생활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거 없구나. 클라이언트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스튜디오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진짜 클라이언트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100% 그 사람의 행동만으로 몇 가지 행동만으로 몇 가지 그 대화하면서 단어만으로도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숨기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나랑 결이 맞는 사람, 이 사람은 나랑 결이 안 맞는다. 그거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알 수 있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내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람 간의 어떤 관계에서 불편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진짜 그거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스튜디오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큰 4가지의 틀을 저라고 처음서부터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이게 잘 안 됐었어요. 저도 원래 어릴 때서부터 음악을 하던 애였고, 음악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스튜디오 엔지니어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돌아선 건데, 이 돌아서고 나서 보니까 스튜디오를 제가 차리고 영업을 해보니까 내 음악 관련돼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좀 부심도 부리고 대화를 해왔는데, 엔지니어가 되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화를 내가 들어줘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던 입장에서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결국은 그 음악의 정체성과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어떤 이야기를 좀 경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처음에 겪을 때 전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겨냈죠, 그것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담은 없어요. 엄청 편해요. 그냥 얘기 들어보고, 오히려 이러면 음악적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드린 큰 4가지의 항목들이 다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결핍이 존재를 한다면 분명히 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좀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다면, 부족한 부분 고칠 수 있다면 스튜디오 운영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거, 요 근래에 받았던 질문들을 좀 정리한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